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알고리즘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수학이나 대수 특히 또는 이제 통계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도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만들 때요, 실제로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만드시면 가장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뭘로 만드나요? 네, 툴로 만들죠. 네, 툴로 만들게 되는데, 이 툴에는 여러분들이 다행히도 알고리즘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지 않더라도 이 툴이 알아서 머신러닝에 적합한 이 그 모델들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코딩을 알고 있으면요, 수학과 통계학을 모르시더라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작동 방식을 또 잘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제한된 해석만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있다면 아무래도 상황에 잘 최적화된 그런 머신러닝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목적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습들을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이냐,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머신러닝 핵심은 학습자인데요. 자, 학습자라고 하면, 자, 학습자는 우리가 러너라고 합니다. 러너스, 학습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습하는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 부르는데요. 자, 이것은 결국은 손실함수를 최소화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최적의 성능을 만들어주죠. 결국 우리는 이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손실함수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넘파이라든지 파이썬 같은 경우는요, 뭐 넘파이, 판다스, 맷폴립, 뭐 사이파이, 뭐 사이클런 등등 이제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면서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꼭 수학적인 것보다 컨셉을 잘 아시면,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컨셉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잘 아시면 아주 좋은 머신러닝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지워드리고요. 자,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려면요, 자, 먼저 텀 미첼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정의했냐면, 자,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주어진 과업, 자, 과업이라는 게 우리가 목적이죠. T와 성능 P가 있고요. 자, P 값이, P는 이제 예측을 우리가 할 때 P라고 많이 씁니다. 자, 예측 값이 경험 값을 우리가 2라고 할게요. 2를 통해서 개선된다면,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시스템을 우리가 과업 T와, 자, 성능 척도 P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 2에서 학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지, 그게 이제 경험 2예요. 자, 경험 2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거냐. 자,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자, 이 성능 P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자, 이것을 그 다음에 어떤 과업이 놓여 있느냐. 과업 T는 결국은, 자, 어떤
과업이라는 게 결국은 목적이잖아요. 자, 어떤 목적에서 만들었느냐? 자, 이것을 명확하게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이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먼저 우리가 머신러닝 이제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프로젝트에서 과업이란 게 뭐냐? 과업 T. 자, 과업은 우리가 태스크의 약자예요. 태스크는 우리가 과제 뭐 이런 영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학습 모델이 학습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함수를 과업 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업 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로봇 청소기는 여러분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자, 근데 바닥을 청소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목적이고요. 사실은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청소할 때 예를 들면 뭐 수평으로 간다, 원형으로 그린다,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돈다, 이런 하나의 작은 과업으로 우리가 쪼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능. P는 성능 퍼포먼스의 약자예요. 퍼포먼스의 약자입니다. 자, 이거는 자, 뭐죠?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에서의 자, 양적인 성능 지표가 되겠죠. 자, 우리는 머신러닝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때 퍼포먼스를 갖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 성능은 성능 지표, 양적인 성능 지표를 뭘로 갖고 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손실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모델이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정확도로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정확도가 되겠습니다. accuracy 같은 정확도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정확도랑 비슷한 개념으로 얼마큼 정확하냐 보다 이제 오류가 얼마나 낮냐. 자, 그래서 오류율이 있죠. error rate, 오류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율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정확도는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는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가 E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experience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제가 써드릴게요. experience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지금 판서가 예민하게 잘 안 돼서 좀 주로 한글로 써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경험 뭐냐?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의 양,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하고요, 양과 머신러닝에서 필요한 지도의 양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도라는 게 슈퍼바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아는 거잖아요. 자, 여기가 결과물,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과물의 양. 결국 이 텀 미첼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자, 수집해야 될 데이터, 우리가 수집해야 될 데이터이죠. 우리 경험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experience는. 그러니까 수집되어야 될 데이터가 있고요. 이것이 기반으로 발전이 되면서 주어진 문제에서는 의사결정, 즉 태스크, 의사결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퍼포먼스를 우리가 측정한다 라는 게 이제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럼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러한 우리가 과업, 성능, 어떤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에 따라서 한 예시를 몇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좀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면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얘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겠다. 그럼 우리 과업은 뭘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핵심 타겟이, 그러니까 아웃컴이 제2형 당뇨병, 다이아비티스라면, 자, 당뇨병이라면 이 위험도를 진단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당뇨병이 얼마큼 앞으로 위험해질까에 대한 예측을 한다라고 할 때 과업은
당뇨병의 위험도를 진단하는 겁니다. 자, 이때 성능은 뭐로 표시가 될까요? 성능은 정확히 진단한 경우의 백분율, 즉 정확히 진단한 백분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종의 정확도가 되겠죠. 에큐러시가 되겠죠. 그러면 경험적으로는 자, 뭐가 필요하냐 데이터가 환자 건강 기록에 대한 훈련 데이터셋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측과 피드백에 사용된 실제 생활 경험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갖춰져야 우리가 그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머신러닝은 핵심은 이때 내가 제2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머신러닝이 결국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머신러닝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근데 실제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면요, 특정 알고리즘 하나가 모든 경우 모든 상황,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지 인식부터 질환 예측도, 약물 전달에 사용된 로봇의 팔, 자, 이런 모든 문제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돼서 가장 옵티멀한 모델은 없어요. 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의 완벽한 답을 찾는 그런 이상적인 모델은 딱 단일 모델은 없고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그 각각 상황마다 가장 좋은 이제 그런 모델들을 찾는 게 대체적인 이제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핵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의 질에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데이터의 질에 노이즈가 많거나, 우리가 지난 시간 시그널과 노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이즈가 많거나 또는 과적합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제대로 실제 데이터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게 나눠보면 지도학습에서 분류하고 회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는 우리가 어떤 아이템, 여기서 말하는 아이템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특성이 될 수도 있고 피저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을 변수, variable 또는 팩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템이 사전에 정의가 된 Y 클래스, 이것을 우리가 캐터고리인 경우에 분류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범주형이라면, 자, 또는 0 또는 1로 코딩이 된, 자, 질병이면 질병이 있다, 질병이 없다, 이렇게 분류가 된 범주라면 우리는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라면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이 훈련 데이터는 입력 벡터의 형태로 제공이 돼요. 자, 벡터의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이 특성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을 이제 아주 빠르게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분류 알고리즘에는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은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죠. 그 다음에 한글로 쓰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스 같은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도 있고요. 그 다음에 KNN, 최근접 이웃, 그 다음에 서포트 패턴 머신 등등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일 모델로.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어떤 예시에서 분류가 많이 사용이 되느냐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예시들에서 많이 사용되죠. 자, 보세요. 건강 데이터의 바탕을 두고 환자의 진단을 제안할 때, 즉 이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예측이 아니라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즉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느냐 없느냐, 당뇨병 환자들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후유장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혈당이 관리가 잘 안 되면 결국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으면요. 자, 그러면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혈당이라든지 그 공복 혈당뿐만이 아니라 당화 혈색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죠.
자, 이런 것들 분류의 대표적인 예죠. 왜냐하면 당뇨병 선망증이 있는가 없느냐니까 이건 이분형이죠. yes or no잖아요. 자, 이런 거는 0, 1로 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분류의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법이 뭐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범주형이죠. 대표적인 범주형이죠. 의료 역량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제 머신러닝 예입니다. 그래서 A, B, C 의 뭐 치료법이 있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걸 분류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머신러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루 병원 업무 중에서 입원이 몰리는 시기. 자, 이런 것들이 정말 머신러닝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자, 시기를 우리가 연속형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시기라는 건 period, 그러니까 어떤 구간 간격이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우리가 간격으로 본다면 이것은 범주형이 되겠습니다. 범주형이니까 분류 모델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원 재입원 위험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 병원 재입원 위험도니까 우리 때로는 이제 병원에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머신러닝 이용해서. 그래서 재입원을 결정한 요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 퇴원을 했는데 다시 재발하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들이잖아요. 그걸 예측하는 겁니다. 이때도 범주형이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진단할 때 예를 들면 사진으로 과체중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판단한다면 이것도 과체중은 뭐 1, 그 다음에 정상은 0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화가 되거든요. Y 클래스가 즉 이제 아웃컴이요, 결과가요. 자, 제가 만약 여기 사진으로 과체중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암이라면 이게 암세포냐 아니냐, 악성종양이냐 양성종양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분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분류 말고도 지도학습에서는 획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이미 지난 영상에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획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와 컨셉은 유사한데, 자, 결과가 연속형 변수를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 값을 예측하고 싶을 때 우리는 획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회귀 기반 시스템은요, 하나의 값을 예측하기 때문에요, 성능은 예측에 대한 오류율로 얘기를 해요. 자, 앞서 보셨던 범주형은 값이 여러 개잖아요. 범주에 따라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정확도나 이런 걸 쓰겠습니다만, 회귀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회귀에서는 오류율로 많이 평가를 해요, 성능을. 자, 이때 쓰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자, MA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것은 mean absolute error죠.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평균 절대 오차가 됐습니다. 절대라는 게 absolute라는 게 아주 순결한, 순수한, 완결한 이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RAE. 이거는 상대 절대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MSE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의 약자냐면 root mean square error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제곱근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자, 이와 같은 성능 지표로 우리가 이 회귀 모형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대표적인 회귀 알고리즘이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 뭐 대표적인 거는 뭐 회귀 모형도 있고요, 선형 회귀 모형도 있고요, 리니어한 리그레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귀 트리가 있어요. 회귀 트리는 디시전 트리의 회귀 형태의 연속형을 얘기합니다. 서포트 패턴 머신도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KNN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셉트럼처럼 뉴럴 네트워크 모델도 있어요. 자, 요건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회귀를 또 분류로 바꿀 수도 있고요, 분류를 회귀로 이런 어떤 그 명시되어 있는 문제를 바꾸는 게 가능은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당화혈색소라고 아시죠? 당화혈색소는 우리 피 몸 안에 있는 혈당 지수인데요. 공복혈당 말고도 당화혈색소는 지난 2달간의 이 평균 혈당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혈액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당화혈색소로 당뇨를 정의한다면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라면 우리가 당뇨 환자라고 결정 짓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6.5 이상은 당화혈색소가 연속형으로 조사가 돼 있더라도 6.5 이상은 당뇨, 6.5 미만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우리가 이분한다면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회기로 측정된 연속형 변수라도 이걸 범정으로 바꿔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분류 형태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도 있어요. 시계열 같은 경우도 우리 연속형으로 조사가 되죠. 자, 회귀 알고리즘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전 혈당 기록을 보고 당화혈색소의 값을 예측한다면, 자, 이때는 이전 혈당 기록은 자, 저에 대한 거잖아요. 저의 이전 혈당 기록과 지금 혈당 기록까지의 이 어떤 트렌드를 보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시계열 예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입원까지의 날짜를 예측할 수도 있죠. 앞서 우리가 재입원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면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재입원까지의 날짜, 예를 들면 성대결절 수술했는데 이것이 성대결절은 자주 재발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병원을 찾을 때까지의 날짜, 우리는 이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예측에 따라서 우리가 후속 조치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상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사망률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도 예측할 수 있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예측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관계로 오늘 제가 지우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지도학습에서 우리가 분류와 회귀로 Y 클래스, 그러니까 우리 예측하고 싶은 변수의 속성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범주형이냐, 구분되어 있는 변수냐 아니면 연속형, 자, 실수 형태의 숫자 그대로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냐 회귀냐 나눴습니다만,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은 시간이 끝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각각 하나하나 모델들을 살펴보실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 트리부터요, 가장 마지막 딥러닝까지 이제 말씀을 차차 드릴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분류냐 회귀냐라고 하는 게 그것보다 각각 이제 모델들의 컨셉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자,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